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상기체 방정식 있죠? PV는 nRT. 이걸 이용해서 몇 가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예제 10.4부터 풀어보죠. 예제 10.4는 상황은 복잡한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지금 어떤 기체가 모아졌다 이거예요. 기체가 모아졌는데 그 기체의 부피는 250ml고요. 압력이 1.3atm입니다. 그리고 온도가 31도씨일 때 이 안에 들어있는 기체의 몰수가 얼마냐 이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원리로 이걸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왜 이걸 우리가 계산할 수 있나요? 바로 여기에 있는 이 값들이 서로 어떤 등식을 만족시키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은 마음대로 지네들 마음대로 값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확히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여기 식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체, 어떤 온도, 어떤 압력, 어떤 부피에 있는 기체든지 간에 이 등식을 항상 만족시키고 있는 거죠. 자, 역시 얘도 지금 이 등식을 만족시킬 수 있고, 지금 부피 알죠? 압력 알죠? 자, 부피 알죠? 압력 알죠? 그 다음에 온도 압니다. 그리고 R은 어차피 기체 상수니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다른 건 다 아니까 요 n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굉장히 쉽지만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여러 가지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때 왜 가능하냐면은 그 상황이 어떤 등식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이런 간단한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봐야지 일반화학 체력이 강해집니다. 자, 하나하나 집어넣으면 돼요. 압력 1.3atm 단위를 다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부피 250ml를 쓰면 안 되겠죠. 왜냐면은 뒤에 R에 이 기체상수 R에 리터 atm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를 리터로 바꿔야 돼요. 그럼 0.25리터겠죠. 는 자, 이 등식을 만족시키니까 n은 모릅니다.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고요. R은 뭘로 해야 될까요? 여기 리터 atm이 있으니까 0.082로 해야 되겠죠. 0.082 리터 atm per 몰 K. 그 다음에 T. 자, T는 절대로 또 31도씨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은 얘는 절대 온도입니다. 절대 온도. 그러니까 여기다 273을 더해서 304K를 곱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완성된 등식이고요. 우리가 디멘션을 한번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atm 없어졌죠? 리터 없어졌죠? 몰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n에 몰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k는 없어지죠. 그래서 모든 단위가 다 없어지고요. 그냥 산수가 됩니다. 산수. 계산을 해보면은 0.013몰의 기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듯이 굉장히 작은 부피죠. 250ml 밖에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10.4를 우리가 풀어봤고요. 조금 더 복잡한 거 해볼까요? 더 복잡한 건 아닌데 이제 10.5입니다. 에어로졸이 있어요. 깡통이 있는데 25도씨에서는 1.5atm입니다. 근데 얘 온도를 450도씨로 높였어요. 그럼 압력이 얼마가 되느냐 이겁니다. 물론 1.5atm보다는 훨씬 커지겠죠. 그걸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우리가 PV는 nRT를 적용해야 되나요? 적용할 수도 없고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왜 적용 못하냐면은 V를 모르잖아요. 부피가 만약에 주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왜냐면은 부피가 고정되어 있는 거니까. 에어로졸 캔이니까 부피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몰수도 고정되어 있고. 어차피 다 고정되어 있는 거를 구하기 위해서 또 PV는 nRT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부터 우리가 간단한 관계를 알 수가 있는데요. PV는 nRT라고 할 때 지금 몰수랑 부피가 고정된 거죠. R도 어차피 고정된 상수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관계를 알 수 있나요? 압력과 온도가 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압력과 절대 온도는 서로 정비례합니다. 다른 조건이 다 똑같을 때는 온도랑 부피가 정비례했었죠.
이번에 부피가 고정되면 온도랑 압력이 정비례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당연하고 되게 중요한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면은 간단해요. 얘를 절대 온도로 바꿔야 되겠죠. 25도씨는 298K고요. 450도씨는 얼마입니까? 723K예요. 그러면은 절대 온도에 비례하니까 답은 뭡니까? 1.5 atm 곱하기 절대 온도에 비례하니까 298K분의 723K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답이 뭐가 나오냐면 3.6 atm입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더 그 압력이 세지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번 경우 어떻습니까? 뭐 간단한 얘기긴 하지만 우리가 PV는 NRT를 아무데나 그냥 막 적용하는 게 아니라 걔네들의 관계에 그걸 이용해서 조금 더 쉽게 간단하게 풀 수가 있었습니다. 자, 또 해보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풍선이 있어요. 근데 해수면에서 1atm에서 6리터고요. 온도는 얼마였냐면은 22도씨였습니다. 근데 얘가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압력은 뭐가 되냐면 0.45 atm이 됩니다. 그리고 부피는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얼만큼 늘어나느냐 구하려고 하는 거고, 온도는 마이너스 21도씨로 감소합니다.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몇 리터로 팽창할지 계산해봐라 이건데요. 여기서도 PV는 NRT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이용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쓸데없이 계산하게 되죠. 뭘 계산하냐면 이 안에 N을 계산하게 되죠. 쓸데없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풍선이니까 기체의 몰수가 어디 도망가는 게 아니잖아요. 고정되어 있는 이 N 값을 구하기 위해서 왜 굳이 PV는 NRT를 이용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럼 N이 고정이 되어 있으면은 식에서 뭘 알 수 있나요? 부피는 N이 고정이 되어 있고 R도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부피는 압력에는 반비례하고요. 절대 온도에는 비례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6리터 곱하기 절대 온도에는 비례하잖아요. 얘가 절대 온도가 얼마인가요? 21도씨는? 22도씨는 지금 295K고요. 얘는 지금 252K입니다. 자, 절대 온도에는 비례하니까 온도가 낮아졌으니까 요것만 따지면은 뭐예요? 295K분의 252K죠. 만약에 압력이 똑같다면 분명히 부피는 줄어들었을 거예요. 온도가 낮아졌으니까.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관계로 볼 때 압력에는 반비례하죠. 압력이 지금 낮아졌으니까 부피는 또 팽창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식은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0.45 atm분의 1 atm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복잡한 식 없이도 간단하게 그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해 보면은 대충 얼마큼이 나올 거예요. 대충도 계산할 수 있는데요. 대충 계산하면은 이게 11리터가 나옵니다. 11리터. 자, 그래서 지금도 이제 볼 수 있듯이 PV는 NRT를 이용해도 돼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쓸데없이 N을 계산해서 더 복잡한 계산을 하게 되고,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이 식에 나와 있는 관계를 이용해서 그 관계, 비례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 이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자, 또 풀어보죠. 714토르랑 125도씨에서 사연화탄소 CCl4죠. 얘의 그 증기의 밀도가 얼마냐 이거예요. 사연화탄소 증기의 밀도. 자, 이걸 계산하려면요, 일단 사연화탄소 1몰을 가정을 합니다. 1몰이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1몰이 이 상황에서 차지하는 부피가 있겠죠? 그리고 1몰이 차지하는 질량은 얼마인가요? 얘 분자량이죠. 얘 분자량은 154g/몰입니다. 자, 이 V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나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PV는 nRT인데 PR죠? V는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죠. N은 1몰이라고 가정했죠. R 알고 T 알잖아요. 다 아니까 V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다시 쓰면요. V는 뭐냐면은 P분의 nRT예요. N은 물론 1몰입니다.
그리고 이만큼의 부피에 154g이 들어있는 거죠. 그럼 전체 단위가 뭐가 나오나요? 그램 퍼 리터가 나오게 되겠죠. 왜냐면 얘는 부피니까 리터죠. 자, 계산해보죠 뭐. 그럼 P를 갖다가 올려줍니다. 예, P를 올려줘요 일로. 그럼 이제 전체 식이 뭐가 되냐면요, P, 예, 714 톨인데요, 우리가 톨을 뭘로 바꿔줘야 돼요? ATM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왜냐면은 지금 이 R이 리터 ATM이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바꿉니까? 760 토르가 1 ATM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154g을 곱해요. 이렇게. 자, 그리고 밑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몰이라고 했죠. 1몰 곱하기 R은 리터가 나오는 거니까 0.082 리터 ATM per 몰 K가 되고요. 온도는 125도씨를 절대 온도로 바꿔야 되겠죠. 자, 절대 온도는 398K입니다. 273을 더하면 되니까. 그래서 398K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이만큼 숫자의 덩어리는 뭐가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요? 바로 밀도예요. 그램 퍼 리터의 디멘션을 가집니다. 한번 확인해 보죠. 토르 없어지죠? ATM 없어지죠? 몰 없어지고 KK 없어집니다. 여기 남아있는 유일한 단위는요, 여기 있는 그램, 여기 있는 리터예요. 예. 당연히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그램 퍼 리터죠. 자, 나머지 다 계산해 보시면은 4.43 그램 퍼 리터가 나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풀 때 단위를 쓰면서 식을 하나로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약분을 해서 우리가 더 빠르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문제를 풀어보죠.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기체랑 화학 양론이랑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자동차 에어백이 이런 반응에 의해서 부푼다 이거예요. 지금 소듐 아자이드인데요, 이게. 열을 가하면은 나트륨 고체랑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합니다. 굉장히 빨리. 그럼 순식간에 기체가 발생하면서 에어백을 이렇게 이제 팽창을 시키는 거죠. 근데 에어백이 36리터래요. 그리고 압력이 1.15 atm. 그리고 온도는 뭐 상온이니까 26도씨입니다. 이럴 때 이만한 에어백을 이런 조건으로 팽창을 시키려면은 소듐 아자이드가 몇 g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자,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일단 이 안에 들어있는 N2 기체의 몰수를 계산을 하죠. 자, N2 몰수로부터 뭘 알 수 있습니까? 그 N2를 만들기 위한 소듐 아자이드의 몰수를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그걸로부터 그램을, 얘가 몇 g에 해당되는지를 계산하면 됩니다. 근데 이걸 전부 다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식을 여러 개를 만드는 게 아니라 딱 하나의 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 계산을 할 때 식을 하나로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보겠습니다. 일단 N2가 그러면은 만약에 예, X몰이다. 이 안에 N2가 X몰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소듐 아자이드는 몇 배가 필요한가요? 지금 이 관계로 볼 때. 얘를 전부 다 3으로 나눠주면 얘가 1이고 얘가 3이 되죠? 그러니까 3분의 2몰만 있으면 얘 1몰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3분의 2를 곱합니다. 그럼 무슨 의미가 되죠? 소듐 아자이드의 몰수의 의미가 되고요. 그 몰수에다가 분자량이 얼마냐면요, 얘가 65g 퍼 몰입니다. 65g 퍼 몰. 그러면은 이 전체가 몰이니까 1몰이 65g 하면 몰몰 없어지면서 g만 남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안에 들어가는 질소 기체의 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역시 이상기체 식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PV는 nRT니까 n은 RT분의 PV입니다. RT분의 PV. 자, R 뭐로 해야 되나요? 리터랑 ATM 있으니까 0.082 리터 ATM per 몰 K. 온도는요? 절대 온도로 바꿔야 되겠죠? 26도씨니까 299K입니다. 299K.
P 1.15 atm이에요. V 36리터입니다. 자, 이만한 게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그쵸. 이만한 덩어리는 이 에어백 안에 들어가는 질소의 몰수를 의미합니다. 이만한 건. 다 약분되고 몰만 남는 그 몰수의 의미예요. 자, 여기다가 3분의 2를 곱하면 이건 무슨 의미가 됩니까? 이거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소듐 아자이드의 몰수가 나오는 거죠. 얘도 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하면서 이 덩어리가 뭘 의미하는지 알면서 계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몰이니까 1몰이 65g이라는 이 환산인자, 그러니까 분자량을 환산인자처럼 이용을 한 거죠.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몇 g만 딱 나와야 됩니다. 자, 단위를 한번 보죠. 상쇄되나 봅니다. ATM 없어지고요. 리터 없어지고요. KK 없어지고요. 몰 없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남는 유일한 단위는 g이죠. 나머지는 다 그냥 숫자 계산이에요. 계산해 보시면은 72g이 나옵니다. 예, 계산해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상기체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봤는데요. 많이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다음에는 뭘 공부하냐면은 요 부분합을 공부합니다. 부분합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기체가 여러 가지 다른 단원들과 혼합이 많이 되는데 열역학이나 아니면은 평형, 속도랑 혼합해서 출제될 때는 거의 대부분 이 부분합의 개념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아주 간단한 내용이지만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